그날 운전기사 윤도현이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강태성 회장은 호흡을 잃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 그 손가락의 모양, 그 미세한 움직임, 30년 전에 죽은 자신의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강태성 회장의 저택 정원을 휘감던 그날 저녁,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 윤도현, 올해 38,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남자였습니다. 5년째 회장의 곁에서 묵묵히 핸들을 잡아온 그는 저택 직원들 사이에서도 투명인간처럼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밤 우연히 1층 응접실의 그랜드 피아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도연 씨, 잠깐만. 집사 김서연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30년 넘게 이 집안을 지켜온 인물로 회장보다도 이 저택의 역사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 두고 가신 서류가 있어요. 2층에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계단을 향하려던 순간 응접실 한쪽의 덮개가 벗겨진 채 놓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은 항상 검은 천으로 덮여 있던 악기였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이 집안의 금기였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건반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도연 씨, 서연의 목소리에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아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도연이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연 씨, 거기는 서연이 급히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두 손이 마치 30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건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 서재에서 내려오던 강태성 회장이 계단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77세의 노인은 난간을 움켜쥔 채 1층 응접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 건반 위에 놓인 손의 각도, 어깨의 긴장, 목덜미의 곡선,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은호야. 그의 입술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잠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깊은 가족 이야기,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다음 편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도연은 아직 건반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올려놓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회장은 계단을 한 발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은호는 죽었어. 30년 전에, 18살에. 하지만 그 손가락의 길이, 마디의 굵기, 손목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회장이 응접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김서연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도 창백했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을 윤도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함부로. 자네 피아노를 칠 줄 아나? 회장의 질문에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예전에 조금 언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남자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처보게, 회장님? 치라고,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아닌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건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2번. 30년 전 강은호가 가장 사랑했던 곡.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었습니다. 그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교가 아닌 영혼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마치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김서연이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연주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누구인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회장도 읽을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운전기사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날 밤 아무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30년 전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숙소 창가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강태성 회장의 서재.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방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장 한쪽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상자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한 소년의 피아노 연주의 포스터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신동 강은호, 11세의 놀라운 연주. 포스터 속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돌아온 건가?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 강은호, 강태성 회장의 장남이었습니다. 평범한 재벌가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5살 때 피아노를 처음 만진 그날부터 은호는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7살에 전국 콩쿠르 대상, 10살에 해외 유학 제안, 13살에 유럽 무대 데뷔. 강태성은 기업인이었지만 아들의 음악적 재능만큼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는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될 순 없지만 피아노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러나 은호가 18살이 되던 해, 1995년 3월 15일, 은호가 사라졌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유럽 유학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은호는 연습실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전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하나의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 하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되어 얼굴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소지품과 의복이 은호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강은호는 그렇게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회장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택의 모든 피아노를 치워버렸습니다. 은호의 방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집사 김서연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매년 은호의 기일에 홀로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술만 마신다는 것을. 회장이 서류 더미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부검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 사망 진단서, 모든 서류에는 강은호 사망 확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도현의 인사기록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 운전기사로 채용될 때 제출했던 서류였습니다. 생년월일 1987년 8월 3일. 만 38세.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은호가 사라진 해는 1995년. 그때 윤도현의 나이는 8살. 아니야. 말도 안 돼. 은호가 1977년생이었으니 지금 살아있다면 48살이어야 했습니다. 도연은 10살이나 어렸습니다. 그럼 저 손은 뭔가? 그 연주는 뭔가? 회장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피로와 충격으로 착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본 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건반 위에 놓인 손의 모양, 손가락의 각도, 연주할 때의 자세, 심지어 숨쉬는 리듬까지 은호와 똑같았다.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직원 숙소 건물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윤도현 너는 누구냐? 같은 시각 1층 거실. 김서연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은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진이었습니다. 18살 생일날 피아노 앞에서 찍은 사진. 그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몰래 찍어둔 윤도현의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손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그날 밤 은호가 사라지기 직전 그가 서연에게 남긴 마지막 말. 서연 이모, 저 혼자가 아니에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당시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설마 그때 그 아이가. 서연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은호와 가까웠던 한 여인의 이름. 이수진. 은호가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실종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 이수진 씨 당신이 살아있다면.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비서 박미정을 불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년 넘게 회장의 곁을 지켜온 신복이었습니다. 미정 씨, 운전기사 윤도현의 신원을 다시 조회해보게.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이유는 묻지 말고 출생 기록부터 학력, 경력, 가족관계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하게. 빈틈없이. 박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방을 나서자 회장은 다시 은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은호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건가? 아니면 내가 남긴 무언가가 저 남자 속에 있는 건가? 회장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자네 저택 안에서 지내게. 예. 회장님, 그건 운전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맡기겠네. 거절은 받지 않아.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숙소를 정리하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바랜 사진 속엔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너를 지킬게. 그리고 언젠가 내 아버지를 찾아주마. 도연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도연이 저택 안으로 거처를 옮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은 매일 도연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완벽했습니다.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지시받은 일만 처리하고 여분의 시간엔 자신의 방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아무런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택 안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자 강재아가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26의 젊은 후계자, 회장의 둘째 아들 강지훈의 아들로 최근 그룹의 전략기획실에 배치된 인재였습니다. 재아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소리는 저택 뒤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별관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조심스럽게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별관 2층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30년 전 은호의 연습실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재아가 별관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습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윤도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재아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온몸으로 음악에 빠져드는 모습, 마치 이 순간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연주는 격렬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극도로 어려운 기교를 요하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완벽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재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좋은 연주와 나쁜 연주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연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수준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어떻게? 연주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아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도연 아저씨. 도연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아 도련님. 아저씨,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셨어요? 도연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들어와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재아가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곡, 라 캄파넬라요. 제 삼촌 은호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곡이에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삼촌은 피아노 천재였다고. 18살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연주만큼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었다고. 재아가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피아노가 바로 삼촌이 쓰시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30년째 여기 그대로 두신 거죠. 아무도 못 만지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방은 항상 잠겨 있는데. 도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숙소를 정리하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재아도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도연 아저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도연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아노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칠 수 없는 운명이었죠. 무슨 뜻이에요? 재아 도련님,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온 걸. 재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 아저씨를 찾고 계세요. 아저씨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되면 재아가 도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무엇을요? 아저씨는 우리 집안과 관계가 있는 분이죠?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이 도연을 별관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도연 씨, 어젯밤 별관에 가셨죠? 도연이 놀라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있겠어요? 서연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아니, 짐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당신 손, 연주하는 모습,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제가 30년 전에 봤던 그분과 너무 닮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나이가 맞지 않아요. 은호 도련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면 48세, 당신은 38세, 10살 차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서연이 도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혹시 당신 은호 도련님의 아들은 아니겠어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은호 도련님이 사라지기 직전 그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계셨어요. 이수진이라는 여자분이요. 그분은 음대생이었어요. 은호 도련님과 같은 학교. 두 분은 사랑하는 사이였죠. 서연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은호와 한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은호 도련님이 사라진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죠. 도연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임신하셨다면, 그리고 그 아이를 혼자 키웠다면, 서연 이모님, 도연의 입에서 이모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당신이.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왜요? 회장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셨는데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해주신 말씀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 저는 그걸 확인하러 온 거예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이 모든 게 제 착각이라면 회장님께 상처만 드리는 거잖아요. 서연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숨길 수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뭘 확인하려는 건가?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정원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도연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보게, 윤도연. 자네는 뭘 확인하려고 여기 온 건가?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은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묻는 건 자네의 정체야. 회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5년 전 자네가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때부터 이상했네. 완벽한 이력서, 흠잡을 데 없는 경력.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자네를 뽑고 싶었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밤 나는 자네를 관찰했네. 자네가 별관에 가는 것도 봤고 피아노를 치는 것도 들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연주는 내 아들 은호와 똑같았네. 회장님,
그래서 묻는 거야. 자네는 누구인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지 않은가?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음대생이었죠. 서연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가난했지만 제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피아니스트였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주를 했다고 말씀하시면서요. 회장이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름을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주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를 찾아라.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라라고. 도연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말 강은호인지.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괜찮아.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자네는 은호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미정. 곧 비서 박미정이 정원으로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나와 윤도현 둘 다. 박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질문하지 말고 준비만 하게. 오늘 당장. 알겠습니다. 박미정이 물러나면서 도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미정의 사무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서류들이었습니다. 강은호 실종 사건 관련 자료. 그녀는 파일을 펼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파일 안에는 당시 경찰 조사 기록, 병원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출생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한 아마. 출생일 1987년 8월 3일. 모 이수진. 부미상. 박미정이 그 서류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윤도현 1987년 8월 3일생. 일치해. 그녀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이수진이라는 여성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산모 이수진 당시 20세. 출산일 1987년 8월 3일. 특이사항 미혼모. 아버지 신원 미상. 출산 후 퇴원시 주소 미확인. 박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정말 아들을 두셨던 거였어. 그녀는 서랍 더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담긴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 누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누나,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후계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수진이는 임신했습니다. 제 아이를 가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와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저 새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려 한다는 걸. 그리고 그들은 저를 막으려 했습니다. 미정 누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와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가 미처 지키지 못한 가족을요.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강은호 올림. 박미정이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수진 씨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하지만 박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진실을 아시면 이 집안이 무너질 거야. 그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우 본부장님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강지우. 회장의 둘째 아들 강지훈의 형. 현재 그룹의 실세이자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만약 은호의 아들이 나타난다면 후계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연의 방. 도연은 어머니가 남긴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20살이 되면 들어라. 마이너스 엄마가. 도연은 그 테이프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차마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른 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너는 이제 어른이 되었겠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많아.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너의 아버지 이름은 강은호야. 피아노를 사랑했고, 엄마를 사랑했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이지. 하지만 그분은 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에 의해서. 엄마는 알아.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도연이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그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연아, 내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진실을 찾아라. 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숨어 살아야 했는지. 엄마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너는 강해지길 바란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녹음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본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 채취가 끝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의 서재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강지우, 58세, 회장의 둘째 아들 강지훈의 형이자 그룹 경영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룹의 실세였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운전기사와 유전자 검사를 하신다니.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일이야. 필요한 일? 아버님, 그 사람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셨습니까? 5년 전 채용 당시에도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무슨 이상한 점? 지우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도현이라는 사람, 1987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록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 출생 신고 기록이 매우 부실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머니 이수진이라는 여성, 30년 전 음대생이었다가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걸 알지? 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그룹의 본부장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제 일이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저 사람은 위험합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회장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적? 무슨 목적? 아버님도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은호 형님의 아들이라고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나타난 은호 형님의 아들. 그것도 적장손.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버님, 지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지훈이와 재아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후계 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게 모든 걸 넘기시려는 겁니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도연이가 정말 은호의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내 손자야. 그리고 적장손이지. 그래서요? 30년 동안 어디서 뭐라고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강지호.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 사람을 검증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의 과거, 그의 인맥, 그의 목적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하게. 하지만 도연이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해.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가 서재를 나서며 지은 표정은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곧장 박미정 비서를 불러냈습니다. 본관 뒤편 정원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정 씨, 윤도현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모두 말해주시오. 박미정이 망설였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미정 씨, 우리가 얼마나 오래 함께 일했소? 20년이요. 나는 당신을 믿소. 지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 거요.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은호의 아들이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소? 하지만 재아를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어릴 때부터 돌봐온 재아. 그 아이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요. 박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도현이 정말 은호 도련님의 아들이라면 그건 사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받아들인다고? 미정 씨,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소. 저 사람이 진짜 은호의 아들인지 어떻게 확신하오? DNA는 조작할 수도 있소. 본부장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소. 재산을 노리거나 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오. 박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오? 저 사람은 진실을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 씨, 혹시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오? 아닙니다. 그럼 좋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당신의 충성은 회장님께 향해야 하오. 그리고 이 집안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때론 어려운 결정도 필요하단 걸. 박미정이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부장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무것도. 단지 진실을 확인할 뿐이요. 지우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도현을 조사하시오. 그의 모든 것을.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나에게 보고하시오. 그날 밤 도연은 별관 연습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녹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고가 아니었다. 무슨 뜻일까? 아버지 은호는 어떻게 죽은 걸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재아가 들어왔습니다. 도연 아저씨, 여기 계셨네요. 재아 도련님. 재아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큰아버지요. 강지우 본부장. 그분이 아저씨를 조사하고 있어요. 도연이 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조사가 아니에요. 아저씨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거? 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후계 구도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제거하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저씨가 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 아저씨는 자동으로 후계 1순위가 돼요. 큰아버지가 그걸 가만 놔둘 리 없어요. 도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후계자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큰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아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켜드릴게요. 큰아버지가 뭘 하든 제가 막을게요. 도련님, 아저씨는 제 삼촌의 아들이에요. 제 사촌 형이고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도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두 사람이 급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별관 1층. 누군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저기. 재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해야. 하지만 그 순간 별관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재아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 두 사람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도연이 재아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속삭였습니다. 옥상으로 가요. 거기서 본관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 3층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옥상 문도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옥상 끝, 본관까지는 약 3m 거리.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도련님, 제가 먼저 건너가서 도련님을 당기겠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괜찮습니다. 도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로 달려가 뛰어 올랐습니다. 간신히 본관 옥상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도연이 몸을 끌어올려 본관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도련님, 이제 뛰세요. 재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때 별관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련님, 어서. 재아가 전력 질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뛰어 올랐습니다. 도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재아의 손이 도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도연이 재아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도연이 있는 힘을 다해 재아를 끌어올렸습니다. 재아가 본관 옥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저씨. 도연이 별관 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목적이 위협이었던 것처럼. 도련님, 빨리 내려가야 합니다. 두 사람이 옥상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본관 복도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강태성 회장이 경비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재아, 도연, 할아버지. 재아가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별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침입했어요. 저희를 공격하려고.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경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별관 1층 유리창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침입자는 이미 도주한 상태입니다.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자네 괜찮은가? 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이 경비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CCTV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그리고 오늘부터 경비를 2배로 늘려. 알겠습니다. 회장이 도연과 재하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서재안 회장이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재하가 설명했습니다. 별관에서의 습격, 옥상으로의 탈출, 그리고 검은 옷의 남자들. 회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계획된 일이군. 할아버지, 누군가 도연이를 해치려 한 거야. 아니면 겁을 주려고.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낫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내 손자일 가능성이 있어. 내가 어떻게 자네를 내보내겠나? 하지만 쟤 때문에 도련님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그때 박미정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 씨, 자네가 먼저 읽어보게. 박미정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강태성 회장님과 윤도현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이총 관계로 확인됩니다. 즉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야, 정말 자네가 아들을 남겼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아, 이리 오너라. 도연이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은호를 닮았구나. 손도 연주하는 모습도 모두. 할아버지, 저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걸 몰랐구나. 내 어머니도 너도 나 때문에. 회장이 도연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김서연이 급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서연이, 지금 말씀드려야 합니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30년 전 은호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부검 기록입니다. 그건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회장님, 이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검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은 소지품과 의복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확인 불가능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1995년 당시 한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습니까?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미정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1995년에는 DNA 검사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처럼 훼손된 경우라면. 서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십시오. 사망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당시 병원 기록에도 없는 이름입니다. 회장이 서류를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서연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은호 도련님의 사망 진단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작? 도연이 나섰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정말 죽지 않은 건가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도연 씨의 어머니 이수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요? 서연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은호 도련님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믿으셨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 집안 사람이 있다고 의심하셨어요. 그래서 도연 씨를 데리고 도망쳤던 겁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회장이 벽을 짚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회장님, 박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숨기고 있던 게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정이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호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은호 도련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막으려 한다고 쓰셨어요. 회장이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내 아들을. 박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찾겠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사람이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호야,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30년 동안 진실도 모른 채. 그날 밤 저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강지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국 알아냈군. 하지만 늦었어. 이미 모든 증거는 없앴으니까. 그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라. 윤도현을 제거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호의 방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 그리고 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악보, 벽에 걸린 포스터, 침대 위에 인형까지. 회장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이나 이 문을 열지 못했구나. 도연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살았던 공간, 아버지가 숨 쉬었던 곳.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어린 은호의 모습들, 피아노를 치는 모습, 가족들과 함께 웃는 모습, 그리고 한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 도연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수진. 은호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 그때는 몰랐어. 은호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할아버지는 모르셨어요? 아니, 은호는 말하지 않았어. 아마도 내가 반대할까봐 두려워했겠지.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너무 엄격했어. 후계자 교육에만 집중했지. 은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 서연이 책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저기 보세요. 책장 맨 윗칸에 낡은 가죽 케이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아가 사다리를 가져와 케이스를 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악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악보를 펼쳤습니다. 수진에게 미완성. 악보는 중간까지만 작곡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였지만 어딘가 불완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곡인가. 도연이 악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악보 여백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4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수진이와 아이를 데리고 떠날 거야. 하지만 그가 알고 있다. 그가 나를 막으려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곡이 증거가 될 것이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회장이 악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음표 사이사이에 뭔가 숨겨져 있어. 서연이 돋보기를 가져왔습니다. 악보를 자세히 보니 특정 음표들 아래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암호야. 재아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암호는 음악으로 풀 수 있어요. 각 음표를 글자로 치환하면 30분 동안 네 사람은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3월 15일 새벽 2시. 한강 둔치. 지우 형이 사람을 보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라니. 도연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강지우가 누구죠? 내 둘째 아들이야. 지훈이의 형. 그럼 제 작은 할아버지가.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재아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지우가 은호를.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미정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미정 씨. 박미정이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은호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강지우 본부장님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을. 회장이 박미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가 알고 있었다고? 왜 말하지 않았나? 박미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자네 아들? 제 아들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지우 본부장님이 제 아들을 이용했어요. 만약 진실이 밝혀지면 제 아들도 공범이 되는 거였어요. 박미정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우 본부장님은 제게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아들을 지켜주겠다. 하지만 말하면 아들도 함께 감옥에 가게 된다고요. 미정 씨,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은호의 억울한 죽음을 묻어버렸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박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들은 그날 밤 정확히 뭘 했습니까? 박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은 차를 운전했습니다. 지우 본부장님의 사람들을 한강까지 태워다 준 거였어요. 그들이 은호 도련님을. 충분해.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경찰에 연락하게. 박미정 씨는 증인으로 진술해야 할 거야. 네, 회장님.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구나. 내 아버지를 이 집안이 죽인 거였어.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모르셨잖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면 돼요. 도연이 미완성 악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완성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만든 곡. 제가 마저 완성해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은호도 그걸 바랄 거야. 그날 밤 도연은 별관 연습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미완성 악보를 펼쳐놓고 나머지 부분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멜로디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멜로디를 덧붙였습니다. 슬픔, 그리움, 사랑, 용서. 30년의 세월이 담긴 곡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곡이 완성되었습니다. 도연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연주실 밖에서 누군가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그리고 손자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회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이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름답구나.
도연아, 은호도 분명 기뻐할 거야. 회장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경찰이 올 거야. 지우를 체포하러. 3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거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자식을 고발하는 건데.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은호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도연이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회장도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도연아. 내 손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택 어둠 속에서 강지우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절대로.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서재에서 강지우를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형님을 부르셨습니까? 강지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안께. 무슨 일로 경찰까지. 강지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30년 전 1995년 3월 15일 새벽. 자네가 뭘 했는지 말해보게. 지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은호가 남긴 기록, 박미정 씨의 증언, 그리고 당시 자네가 고용했던 사람들의 행적까지. 회장이 서류 묶음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웃었습니다. 결국 알아내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존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은호를 제거한 거죠.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나? 은호는 자네 동생이었잖아. 동생? 지우가 비웃었습니다. 제게 은호는 동생이 아니었어요. 장애물이었죠. 아버님은 항상 은호만 보셨잖아요. 천재 피아니스트 아들, 자랑스러운 장남. 저와 지우는 그저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후계구도요. 은호가 있는 한 저는 영원히 2인자였어요. 그래서 제거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 정말. 그날 밤 은호는 이수진이란 여자와 도망가려 했어요. 아이까지 가진 채로요. 가문의 수치였죠. 그래서 제가 막았습니다. 수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수치란 말인가? 지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그런 감상적인 것 때문에 가문을 버리는 게 수치가 아니고 뭡니까? 회장이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는 인간이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없었다면 이 그룹이 지금처럼 컸겠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운 겁니다. 은호의 피 위에서 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난 손자놈 때문에 모든 걸 빼앗길 순 없어요. 지우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제거하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럼 이제. 그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직접 해야겠군요. 경찰들이 급히 움직였지만 지우가 총구를 회장에게 겨눴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지우, 정신 차려. 늦었어요, 형님.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지우가 총구를 도연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저는 그저 진실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30년 동안 잘 묻혀 있었는데. 도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지키려다 죽었어요. 그래서
복수하러 왔나?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용서하러 왔습니다. 지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증오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고. 용서해야 자유로워진다고. 도연이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당신은 30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게 당신의 벌이었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벌을 받으세요. 그래야 당신도 자유로워져요. 자유, 감옥에 가는 게 자유라고? 최소한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지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형이 미안하다. 경찰이 지우를 체포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은 전 가족을 모았습니다. 강지훈과 그의 아들 재하, 그리고 도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은 건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도연 아니 강도연. 내 손자를 정식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형님이 저지른 일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재하. 회장이 재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도연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재하가 도연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 사촌 형이죠. 제가 지키고 싶은 가족이고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지. 회장이 도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연아, 이건 자네 아버지 은호의 유산이야. 그리고 이제는 자네 것이지. 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재산 목록과 별관 연습실의 소유권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호의 피아노도 자네 것이야. 그 피아노로 계속 연주해주게. 은호가 하지 못한 꿈을 자네가 이어가는 거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한 달 후 도연의 첫 공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예술이전당. 은호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섰던 곳이었습니다. 객석에는 회장, 지훈, 재하, 그리고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 도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아버지 강은호가 30년 전에 작곡을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곡입니다. 제가 마저 완성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였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수진에게입니다. 제 어머니를 위한 곡이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희망찬 멜로디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마치 은호가 다시 살아 돌아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은호는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통해, 아들의 음악을 통해.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도연아. 은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공연이 끝난 후 저택으로 돌아온 도연은 별관 연습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나아가라는 거죠. 그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곡, 미래를 향한 곡. 별관 정원에서 회장이 그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회장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래, 30년 만에 비로소 은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회장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호야, 아버지가 늦었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내 아들을 찾았어. 그리고 내 꿈을 이어갈 거야. 연주가 계속되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저택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의 진실 그리고 용서.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도연은 정식으로 그룹의 문화사업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강은호 문화재단.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사람들이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날 도연이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하세요? 지우 작은 할아버지를 고발한 것을?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다만 아프지.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어야 했어. 은호를 위해서. 맞아요. 아버지를 위해서. 도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옆에 있을게요. 평생. 회장이 손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 재하가 새로 들어온 음악 장학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의 손을 닮은 도연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음악. 그것은 용서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